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시장이 출발 분위기는 굉장히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장중까지도 상승권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다우지수가 하락 전환을 한 채 문을 닫은 모습입니다.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요. 다우지수는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장중에 돌파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조금씩 밀려나면서 다우지수, S&P 모두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소폭의 상승세로 마감됐지만 큰 의미가 있었던 지수름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시 상승세에서 하락으로 내려간 것은 결국은 어떤 금리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에너지 가격, 유가가 하락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늘 에너지 섹터가 0.8%나 하락했고요. 오늘 소재주나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하락한 폭이 컸습니다. 기술주도 오늘 전체적으로는 0.4% 내려갔었는데요. 크게 보면 이런 에너지 가격보다 더 앞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 즉 델타 변이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기준으로 보면 7만 4천 명 정도가 일단은 코로나19로 새로 확진됐습니다. 7일 평균이건 14일 이동 평균이건 두 가지를 주로 미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작년 여름 그리고 이후에 가장 또 많이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 5월, 6월보다 좀 많이 늘어났지만 실제로 보면 이런 걱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미국에서 물론 연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백신을 의무화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민주사회에서.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연방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 연방 직원, 공무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각 기업체면 기업체별로 백신을 맞은 사람들만 복귀할 수 있고 아니면 뭐 해고한다 이런 얘기 하니까 지금 프랑스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거고요. 미국에서도 그러다 보니 그런 반발하는 움직임을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백신 접종 의무화를 막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 조금씩 안정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지만 기대도 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형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보면 2분기 성장에 대한 피크에 대한 우려감, 실적은 좋게 나오지만 이런 것도 뭔가 좀 다시 위축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말씀드렸던 유가의 하락세가 71달러 초반까지 왔다는 것.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한 1.3% 정도까지 반등을 했었는데요. 다시 1.17 수준까지 내려가면서 직전 저점을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뭔가 좀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채권으로 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주가랑은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지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핵심적으로 이렇게 델타 변이의 확산 이런 것들이 나오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여행주 그렇죠. 관련 여행이나 놀러 다니는 것들이 하락이거든요. 델타 항공은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항공사가 되겠는데 1.13%가 오늘 하락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카니발도 0.88%가 내려갔고요. 여행 관련 대표적인 사이트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익스피디아입니다. 익스피디아도 1.04%가 하락을 했습니다. 빅테크는 좀 혼조권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애플은 한 0.23%, 지난 금요일에 약간 반등했지만 다시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아마존이 한 연이틀 계속 하락했었는데요. 0.12%로 오늘 좀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약보합에 그쳤고요. 반면에 알파벳은 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 주식이 다시 좀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뚜렷합니다. 오늘 엔비디아도 좀 반등했지만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AMD거든, 소위 암드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암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리사스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난주에 상당히 긍정적인 멘트를 했고 지난 분기에서 이번 분기에도 또다시 2분기 연속으로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시켰거든요. 매출 전망을. 이런 것들이 호재를 인식하면서 지금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불과 한 2, 3개월 전에 엔비디아가 올라갈 때 모습과 네. 거의 비슷한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것들, 뭐 ASML이나 이런 것들은 뭐 사상 최고가 행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 전반적으로 지금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을 좀 가장 크게 움직였던 주된 재료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라고 합니다. CDC가 오늘 저희 시간으로 새벽으로 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미국의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6만 3천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4개월 전인 4월 달에 비해서 최고치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려를 조금 자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AMD까지 특징주 확인해 봤는데요. 그 밖에 기타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 가지 빅 뉴스가 스퀘어에 전해졌거든요. 후결제 플랫폼 애프터페이를 인수하겠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 장에서의 움직임이 어땠습니까? 이 스퀘어가 하여튼 주목을 받을 만한 회사이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스퀘어는 이제 작년 9월에 포춘지리에서 포춘이라는 이제 대표적인 주간 경제지 아실 텐데요. 거기서 했던 유명한 말이 스퀘어 is a beast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야수다. 스퀘어는 야수와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수많은 분석이 있고 뭐 비트코인이 그 당시엔 비트코인이 없었지만 앞으로 할 일이 뭐 차고 넘친다는 말이죠. 한국말로는 그렇게 굳이 쉽게 표현하면 그런 표현이 그 기사에 있었고 다양한 애널리스트 의견을 첨부해서 얘기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게 BNPL인데요. 선구매 후 결제 플랫폼 기업인 애프터페이라는 기업은 이제 호주 기업입니다. 그래서 290억 달러 인수하는 것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290억 달러라는 거는 얼추 지금 호주에서 물론 미국에서도 거래되고 있지만 ADR이 거래되지만 워낙 그 전에 가격보다 한 30% 정도 더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비싸게 산 거죠. 그러니까 그 물건 값보다 더 줬으니까요. 그래서 어저께 시장에서 처음 발표됐을 때 그리고 어저께 장이 열리기 직전만 보더라도 오히려 3~4% 떨어졌습니다. 이게 너무 비싸게 줬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죠. 특히 이제 개인 투자가나 이런 분들은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이런 애프터페이를 갖고 있던 사업은 이제 쉽게 해서 돈벼락을 맞은 거죠. 쉽게 해서 20~30%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소위 선구매 후 결제가 이게 한국말로 하면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오늘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어펌이라는 회사가 처음에 상장되면서 이제 약간 관심을 있었고 저도 한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일상적인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아직 아니까 여러분들이 한 10만 원짜리 사건, 5만 원짜리 사건 여러분들이 이제 결제할 때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법같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할부요? 딱 물어보죠. 아, 맞아요. 이게 할부하시겠어요? 몇 개월이요? 딱 물어보는 게 왜냐하면 한 3개월 우리나라 대부분이 뭐 무이자 할부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무이자 할부가 아니라 일상적이 된 나라입니다. 일상적인 나라. 근데 그 은행 그거를 전부 다 누가 제공하냐면 절대로 비자나 마스터카드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카드를 발행한 그 회사 있죠. 네네. 삼성카드면 삼성, 하나면 하나 카드에서 제공해주는 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냥 할부를 그쪽에서 비과세하는데 미국의 카드 회사는 그걸 이슈하는 걸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보시면 100만 원 있더라도 최소 결제 금액이라고 제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2만 원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약간 비싼 이자로 확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그게 해외는 다 그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쉽게 해서 할부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할부. 근데 할부를 은행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제공한다는 건데 지금 이거는. 그래서 애프터페이가 제일 먼저 이제 호주에서 먼저 시작했고 그다음에 유럽, 미국 같고 제일 큰 힘이다 지금 시장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그다음에 나온 것들 어펌이 같은 것이 되겠고요. 실제로 이 시장이 엄청 커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사람에서 아무리 소비가 미덕이라는 날 하더라도 여러분들 옷을 100만 원짜리 뭐 30만 원 사면 젊은 세대들은 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더라도 비싼 이자를 내는 거죠. 최소만 내고 나머지 비싸게 내려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3개월이나 사고 그리고 통상 제가 알기에는 애프터페이가 한 4개월 정도 무이자를 줄 겁니다. 지금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BNPL 시장이 엄청 커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아는데 미국은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커지는 거거든요. 그게 네.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냐면 전체 결제에서 2%도 안 됩니다. 지금 그 시장에. 그러니까 앞으로 포텐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어펌이라는 게 먼저 했고 그 처음에 애프터페이 미국 회사는 어펌이 했겠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애플 얘기할 때 애플이 골드만삭스랑 이 서비스를 지금 시작한다고 발표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엄청 커지는 거라는 것까지만 오늘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게 주목받는 거다라고 네네.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뭔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발표할 거로 예정됐던 실적을 오늘 땡겨서 발표해 버렸어요, 내가. 아, 그랬나요? 네, 그래서 전망이 한 31센트 전망이었는데 주당이요 66센트로 났고요. 매출은 순매출은 조금 모자랐습니다. 여하튼 이익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91%나 늘어났고요. 캐시앱 서비스를 MAU 하는 사람들이 월간 활성화된 사용자가 4천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하튼 주가는
많은 개인 투자가들의 우려와 달리 10%나 급등하면서 바로 사상 최고가 수준을 바로 직행하는 모습이었고요.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오늘 3.27% 올려놨는데 이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드만삭스가 우량주 리스트에 첫 편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량주가 뭐냐를 말씀드리면 좋은 회사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우량주라는 퀄리티 스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퀄리티라는 게 질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품의 품질이 좋은 거란데 그거는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크다는 얘기를 딱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올라갔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 있는 레벨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ROE나 이런 것들이 좋고 재무적 안정성이 있다. 그런 의미의 퀄리티 스탁에 들어갔다는 거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테슬라가 3.27%나 올라간 것도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마켓캡 규모가 크다고 해서 우량주로 선정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재무 구조가 굉장히 탄탄한 네. 기업들만이 우량주로 레벨이 선정이 올라간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테슬라가 골드만삭스에서 선정하는 이 우량주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오늘 모처럼 또다시 반등을 시도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펜하이머가 S&P 500 연말 목표 지수를 상향시켰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존 스톨츠푸스라는 분이 이분은 수석 투자 전략가인데요. S&P 500의 기존의 목표 지수를 4,300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4,700으로 올려놨습니다. 연말 목표 지수요. 그럼 이제 월가에서 보면 JP 모건과 크레딧 스위스가 4,600이기 때문에 최고 목표 지수가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지수 대비 한 7%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가 되겠죠. 어떤 분들은 이게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도 이미 18%가 올라온 시장이기 때문에 엄청 높은 거다라고 네.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가장 큰 것은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이익 증가가 광범위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연준의 어떤 안정적인 통화 정책도 계속 밑바탕이 되고 있겠죠. 특히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지만 결국은 팬데믹 이런 것도 안정적인 어떤 컨트롤이 될 것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백신이 개발도 되고 더 좋아지고 보급도 확대될 것이라는 얘기. 뭐 3차 부스터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시장 상승세의 밑바탕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의 상원이라는 의회가 토요일날 일을 잘 안 하거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까지 모여갖고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주 8월 9일 이전에 이제 끝내야 되는 것을 자기네 합의해 본 게 있는데 아마 잘하면 이번 주에 다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인프라 투자 법안이 확대된다는 거, 확대가 결정되는 것도 결국 경제 성장률에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S&P 500 기준을 보면 주당 이익 기준을 보면 기존에 175에서 196으로 올렸고요. PR은 24배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196이 어느 정도 의미냐면 지금 미국의 S&P 500의 월가의 컨센서스보다 약간 모자랍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 전망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PR 24배는 다른 데보다 좀 높게 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예고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저희가 어제까지 미처 살펴보지 못했었던 유럽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네네. 이제 저희가 보통은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사실 미국 주식 공부하기에도 너무 바쁜 게 사실이에요. 네네. 그런데 유럽 주식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시기다. 지금이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시장이 워낙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점이죠. 그런 얘기를 이제 블랙락도 얘기하고 있고 JP모건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많이 충분히 갖고 있는 미국 사람을 상대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제 유럽도 좀 사라는 얘기. 여튼 블랙락은 미국 비중을 조금 줄이고 유럽을 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는 딱 두 가지 아닙니까? BMW나 이제 벤츠 같은 자동차 하이 퀄리티가 비싼 제품들인 거. 또 하나가 이제 명품인데요. 중요한 건 좀 명품 시장이 하여튼 주가가 엄청나게 뛰고 있는 것 마찬가지죠. 대표적인 것은 이제 루이비통이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반기에 매출이 84%가 늘어났고요. 2019년 대비도 14%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배, 2019년 대비보다 62% 올라갔거든요. 이 브랜드가 수도 없이 많은 브랜드라는 건 여러분 아실 것 같고요. 다음은 캐링입니다. 캐링. 캐링은 이제 구찌를 갖고 있는 게 캐링이거든요. 캐링도 화면에 보시다시피 수많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요.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4% 늘어났고요. 2019년 대비 8.4%가 늘어났습니다. 이익만 보면
159%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좋으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많이 사고 중국 사람도 많이 사고 미국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흐름 보면 지금 여러 번 확인드렸다시피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프랑스 시가총액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 여기 패밀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은 3대 패밀리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렇게 정도로 흐름을 좋아지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스톡스백이라고 대표 지수가 15%인데요. 루이비통과 34%, 캐링이 33%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주식도 어려웠는데 유럽 주식 어떻게 사냐 걱정하시잖아요. 유럽 주식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사에서 HTS로 그냥 사실 수 있다라고 확인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 주식 볼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다시피 내가 지금도 애정하는 브랜드고 네네. 내가 내일도 살 것 같은 기업이라면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적어도 조금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전체 시장 대비했을 때 루이비통과 캐링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아웃퍼폼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이런 브랜드들을 이미 사랑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주식으로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미국 증시 판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 증시에 대한 이야기도 MTN 이양임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